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자료 해석 심화 강의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시작할 심화 강의 총 10회 기간 동안 올해의 기출을 제외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을 다뤄보고, 이어지는 집중 강의에서는 올해 2022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 2012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이 네, 5급 해커스 김용은 자료 해석 1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시면 이제 심화와 집중 강의를 연이어서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재 편제 자체가 올해 기출문제부터 2012년까지 역순으로 되어 있지만 네, 수업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53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3페이지 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책 표지를 볼 수 있을 텐데 2012년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훑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2012년 기출문제에서는 순수 자료 비교인 곱셈 비교와 이 분수 비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전체 16문제로 총 40문제 중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곱셈 비교 그리고 분수 비교를 숙달해야 여러분들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매칭형 세 문제, 빈칸형도 세 문제, 각주 판단형이 좀 많이 나왔네요. 9문제로 출제됐고, 조건 판단형이 2문제로 이 자료 판단 파트에서 총 17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보고서 검토 확인형, 즉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찾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 표차트 변환형이 2문제가 출제되어서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트 문제는 7번과 8번 그리고 31번, 32번으로 그 곱셈 비교형 그리고 표 차트 변환과 곱셈 비교형으로 각각 2분, 두 문제당 5분 이상 소요되는 난이도로 일반적인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평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별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주 판단형, 조건 판단형 합해서 11문제 있죠.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문제가 이제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웠던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서 80점 이상을 받기 힘든 난이도라고 볼 수 있고, 2분 이내에 풀어야 될 문제와 패스해야 될 문제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매짐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2012년 기출문제가 쭉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을 해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2012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본 후에 수강을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한 번에 풀거나 또는 20문제씩 풀고 나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이고, 수업을 듣기 전에 문제 풀 때에는 이 교재 푸는 것보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참고 용도로 하시되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여기 고시.kr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죠. 거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B4 사이즈로 출력한 다음에 푸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2년도 기출문제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2012년도 문제는 시험장에서 봤던 해이고 제가 처음으로 합격했던 해였는데 저도 거의 10년 전 기억이죠. 1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 이 1번 문제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번과 같은 이 표 차트형 문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페이지가 한 페이지이다 보니까 문제 길이가 조금 문제 양이 많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와 같이 표 차트 변환형이 1번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넘어오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문제는 네, 큰 특징 없는 문제죠. 그래서 선 그래프가 나온 일치 부합 문제. 3번은 이제 이런 소송 관계도인데, 네, 이런 문제는 네,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니까 특별한 연산이 필요하지 않죠. 다음 4번, 네, 빈칸과 각주가 주어진 문제죠. 크게 특이점이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일단 체크해 두세요. 제가 나중에 최근 기출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이 표는 길지만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하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이런 수출액 수입액과 B가 나왔죠. 그래서 이 B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7번과 8번이 이제 세트 문제인데 자료가 많죠. 그림이 2개, 표가 2개 나와서 이걸 가지고 7번 물음과 8번 물음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네, 괄호가 주어진 매칭형 문제. 참고로 이렇게 빈칸과 매칭이 동시에 드러나는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를 찾아봐도 쉬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9번과 같은 매칭형인데 빈칸형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됐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푸는데 3분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후순위로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도 이렇게 그 동그라미 기호로 우리가 묻는 문제니까 큰 특이점은 없는 문제이고, 다음으로 11번은 보고서 일치 부합형이죠. 그래서 보고서의 양만 많다 뿐이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12번도 이런 출원 등록건수에 대한 일치 부합 문제, 네, 분수 비교형 문제죠. 13번은 이런 좌표, 평면 가지고 일종의 분산형 차트를 기준하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 물방울형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4번, 네, 최근 자주 나오는 순위형 그리고 스포츠 통계 자료 문제죠. 그래서 14번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만 하겠네요. 그 다음 15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네, 이것도 이 그림을 보고 표 1과 표 2에서 네, 업무 단계 두 번째로 큰 것을 찾으라는 일종의 곱셈 비교형 문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가 두 번째로 큰지 찾는 문제겠네요. 그 다음 17번은 네, 표와 그림 2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뭐 분산형 차트의 일종이죠. 그래서 분산형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 아마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주를 토대로 이 기억부터 리얼에서 구하는 식을 통해서 이제 물음을 답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고 잘 풀었는지 좀 궁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은 이게 A, B, C를 찾는 이제 매칭형 문제 중에서 이것도 빈칸이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등급 산정 방식이라는 조건을 판단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난이도가 별 5개로 이 매칭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20번도 빈칸형 문제죠. 그래서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각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20문제를 쭉 받고 이제 책형이 바뀌게 되면 이 21번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1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반바퀴 돌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1번 또는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교재에 실린 문제 순서는 2가지 책형 중에서 앞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가책형, 다책형, 뭐 인책형, 제책형이 나올 때 가 또는 인처럼 앞부분에 해당하는 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21번도 네, 표가 3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최소 여집합을 네, 묻는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니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음으로 22번 뭐 큰 특이점이 없는 일반적인 문제죠. 넘어가고,
23번도 마찬가지고, 네, 이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쉽죠. 그 다음 24번이 좀 까다롭죠. 그렇죠? 보여지는 수치 자체도 되게 오밀조밀하게 크게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보기를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 이 숫자, 즉 이 업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업종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형이 바뀌었을 때 얘가 4번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4번 치고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25번도 표가 좀 긴 편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하고, 그 다음에 26번은 네, 순위 문제죠. 순위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때 체크하셨다면 이것도 아주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셨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7번도 네, 그림과 표 두 개에 대한 네, 일반적인 분수 비교 문제죠. 그리고 28번도 이 각주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일종의 이제 반대석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것도 체크해 드리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29번은 뭐 보고서의 매칭형 문제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역시 보고서의 일치부합형 문제. 그래서 얘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번, 32번 세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역대 출제된 세트 문제 중에서 손에 꼽히는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이따가 제가 좀 풀어서 정리해 드리기로 할게요. 다음으로 33번 어렵지 않죠? 이거 쉬운 문제였고, 34번도 네, 자료의 양은 많지만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이제 35번인데 뭐 얘도 네, 무난한 편이죠. 그 다음 이제 36번도 네, 여러분들이 이 표 위에 조사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네,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에 37번 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죠. 이 빈칸의 최종 연봉 그리고 조정 계수를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인가, 아래에 주어진 연봉 산정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될 문제이고, 실제로 난이도도 높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8번도 이 기형 발생률 또는 기형 발생 오즈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39번 문제는 네,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가중평균형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40번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 해석보다는 상황 판단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문제인데, 10년 전 기출 문제니까 뭐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2012년도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00점과 97.5를 구분해 주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문제를 쭉 봤으니까 네, 다시 앞으로 가서 1번부터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를 위주로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